헌법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지금 형이 확정돼서 재소 중인 사람을 말하죠.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킨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면회는 갈 수 있는데 이 횟수나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다른 소송 같은 걸 하고 있어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일반 접견 너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 주어진 시간만 하도록 해. 이렇게 해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서 그 인정이 됐다는 거죠.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라는 결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됐다. 시행령 조항,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변호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더 보장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지금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소송 중인 사람의 변호사 접견만 허용이 된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수형자 을이란 사람이 나는 재심이라는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소송은 제기 전이에요. 소송 제기 전이지만 변호인을 만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내 기본권을 또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했더니 이게 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침해한다, 맞다. 그런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헌법소원 심판이 나온 거죠. 첫째는 일단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소송 중인 변호사여야 되냐만 되냐. 그래서 둘 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갑의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이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거죠. 갑의 청구한 심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조항 자체, 변호인의 접견을 뭔가 제한하는 이 조항 자체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조항 때문에 자기의 이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 이 권리가 침해되니까 이 권리를 위한 거라서 이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역에서 말하는 헌법소원은 재판을 할 때 그 재판 내에서 문제되는 법령 조항 그 자체, 그때 헌법소원 하는 그걸 말하는 거라서 이 경우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헌법소원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 경우에 그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진다는 걸 알면 돼요. 얘는 수형자잖아요. 이미 재판 자기 할 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내 변호사 좀 만나고 싶은데 다른 소송 때문에 이 변호사 만날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거죠. 지금 얘가 뭐 다른 소송을 하고 말고 그 소송 자체에서 문제되는 법률 조항 그것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날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하는 거라서 이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 이때는 이 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에 뭐 전제가 되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를 볼게요.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세히 보면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령 조항이 아니다는 거고요. 디귿.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모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모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변호사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죠. 권리가 구제된 거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불러요. 옳은 판단만을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